다음에 외부 은하. 자, 이 외부 은하의 존재는 처음 밝혀낸 사람이 이제 허블이라는 아저씨야. 허블이라는 아저씨. 그지? 밑에 이제 우주 팽창에서도 나오겠다만,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데,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애는 그냥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하나의 성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리는 6가지 거리를 재봤어. 그치? 거리를 따져봤더니 100만 광년이 나온 거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은하의 크기가 얼마라고? 10만 광년인데 그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녀석이면 거리가 10만 광년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리가 100만 광년이 나온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애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걸 어쨌든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밝혀내면서, 그 이후에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들을 쭉 관찰을 한 거지. 자, 참고로 안드로메다 은하는 당시에는 100만 광년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한 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걸로 정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 외부 은하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자, 뭐에 따라서? 그 생김새, 모양에 따라서 그 외부 은하들의 종류를 쭉 나눠놓은 거야. 모양에 따라서. 알겠어? 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 크게 3가지야, 3가지. 자, 하나는 모양이 말 그대로 일정하지 않아. 그지? 무슨 은하? 불규칙 은하. 그리고, 자, 말 그대로 이제 나선팔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나선 은하. 그리고 타원 은하.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참고로 은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다만 우리 은하 안에는 최소 2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을 걸로, 그지? 은하마다 이렇게 몇 천억 개 별을 갖고 있는데, 그 은하 자체도 결국에는 뭐냐면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요런 식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은하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애, 얘가 나이가 제일 많은 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선 은하는 또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자,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이런 모습이라 그랬지? 무슨 은하? 막대 나선 은하. 그러니까 나선 은하는 나선 형태로 생겼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자, 정상 나선 은하는 어떻게 돼 있다고? 가운데 은하의 중심 부분, 은하의 핵이 있을 거고, 그지? 그 은하 핵에서 곧바로 뭐가 뻗어 나왔어? 나선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뻗어 나왔니? 이런 모습을 띠는 게 뭐야? 정상 나선 은하가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은하의 중심이 있고 은하 중심에서 직접 이렇게 나선팔이 뻗어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아까 어떻게 됐다고? 은하의 중심 부분 이렇게 있고, 중심 부분에 뭐가 보인다고?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고, 그 막대 모양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뭐야? 이런 식으로 뭐야? 팔이 뻗어 나온 이런 은하를 뭐라고 한다?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뭐야? 은하 자체가 약간 무슨 모양으로 생긴 거야? 타원 모양으로 생긴 거지.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얘가 됐든 이 나선팔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나선팔에는 뭐가 많다고? 성간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별들이 막 탄생하는 곳이야. 그 별들이 탄생해서, 그럼 이 성간물질이라는 게 기체거든, 기체? 야, 그 기체들이 모여서 별이 되면 여기 나선팔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는 거 아니니? 이 기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그 기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별들이 된다고. 근데 오래된 별은 여기 모여 있다고. 그럼 나중에 얘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나선팔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원 은하가 나이가 굉장히 어떻다?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뭐야?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군데군데에서 별들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또 그 나선팔에서 별들이 만들어져서 나선팔이 점점점 사라지면 은하의 중심 부분만 남겠지? 그게 타원 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그 외부 은하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은하는 모양으로 따지면 어디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교과서 참고서에서 정상나선 은하라고 배웠거든. 근데 이제 새로운 관측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다 이렇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막대나선 은하다라고 배우는 거 알겠니? 몇 년 꽤 됐어. 한 7, 8년 된 것 같아. 이제 7, 8년 전에 참고서에는 정상나선 은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찾아봤더니 관측 결과, 연구 결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 은하는 막대나선 은하의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혀진 거예요. 어쨌든 시험은 이게 나오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응? 분류를 해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더 큰 업적을 남겼어. 그럼 이 은하라고 하는 게 뭐야? 큰 우주에 속해 있는 거잖아, 결국,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은하들이 모여서 은하군이 되고 은하단이 되고 우주 거대 구조 뭐 이런 게 쭉 되는데 어쨌든 그 우주가 있을 거 아니니? 허블이라는 사람이 남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허블 법칙인데, 허블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측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사람이야. 그지? 당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들어봤지? 아인슈타인, 야, 우주는 팽창하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허블은 관측 결과를 통해서 아니다, 우주는 팽창한다. 라는 거를 이제 그 관측 결과를 통해서 알아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알아낸 우주 팽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알겠니? 우주 팽창. 그래서 우주가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를 우리가 우주 팽창. 그치? 자, 이 책에는 사실 안 나오지만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어. 허블 법칙. 그치? 그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다만 이제 허블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팽창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내게 됐냐면, 봐. 이 지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구에서 어떤 외부 은하를 이렇게 하나 관측을 한 거야. 오케이? 그 외부 은하에 있는 어떤 별이 하나 이렇게 있겠지? 맞아? 그럼 별에서 이렇게 별빛이 쭉 올 거 아니야, 지구로. 그 별빛을 관측을 한 거야. 근데 이 빛이라는 것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냐, 파장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이 누구지? 태양이지. 그럼 태양에서 오는 태양빛을 관찰해 본 거지. 그럼 태양빛도 이렇게 뭐가 있다고? 파장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태양빛을 분광기라는 걸로 들여다보면, 분광기라는 걸 들여다봐서 그 태양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관찰을 하면, 자, 우리 알다시피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제 바탕에 검은색 선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타나거든? 오케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태양에도 대기가 있고, 태양의 대기 성분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 어떤 은하에 있는 A라는 별이라고 할게. 자, A라는 별에서 오는 별빛을 관찰해도 똑같이 이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 자, 태양이나 이 별 A나 이 별이라고 하는 애들은 성분이 거의 똑같아.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이야. 그러면 태양이 됐든 A라는 별이 됐든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 별빛을 관찰하면 똑같은 결과가 어때야 돼?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 참고 이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하냐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태양이라는 별이나 저 멀리 있는 은하에 있는 A라는 별이나 그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원래는 어때야 돼? 동일하게 나타내야 돼. 맞지? 만약에 항상 거기 있다면,
태양은 항상 여기 있잖아.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멀어져? 아니요. 가까워져? 아니요. 늘 가만히 있지. 네. 그럼 만약에 이 은하가 있고 이 은하에 있는 별이 있는데 이 은하도 항상 여기에 있는 애라면 그 은하에 있는 A라는 별에서 오는 별빛도 태양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별에서 오는 별빛을 봤더니 태양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선들이 약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여기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 바탕색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건데 그 선들이 약간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나타나더라는 거야. 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적색 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야. 적색 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 조금 더 멀리 있는 은하가 있어. 멀리 있는 은하.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봤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야 돼? 거기 가만히 있는 애라면 얘랑 동일한 B라는 별이 있어. 그러면 B라는 별을 봤을 때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데 B라는 별도 보면 그 검은색 선들이 좀 더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나타나? 적색 편이가 나타난 거야. 근데 심지어 얘는 더 많이 옮겨가 있어. 얘보다. 그러면 자, 적색 편이라는 거는 이 선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더 옮겨가서 나타난 걸 적색 편이라 하는데 이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참고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면 이제 가시광선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색깔마다 파장이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떤 빛이냐면 짧은 빛인 거야. 반대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뭐한 거야? 긴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빛은 보라색이라는 빛에 비해서 파장이 더 긴 빛이란 말이야. 그러면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이 A에서 오는 별빛이 태양빛에 비해서 파장이 어떻더라는 거야? 얘가 빨간색 쪽으로 좀 갔으니까 파장이 오는 동안 길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야.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별빛이 지구로 오는 동안 뭐 됐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거. 아니 그럼 파장이 왜 길어졌냐를 따져봐야 되겠지. 맞아? 자, 그 파장이 왜 길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도플러 효과. 자,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급차가 있는 거야. 구급차가 구급차가 있고 여기 이제 내가 서 있는 거야. 자, 구급차가 삐어 사이렌을 켰어. 맞지? 그럼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렌 소리의 소리니까 파동이니까 파장이 있겠지. 삐어 나한테 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제 구급차가 출발한 거야. 환자를 데리러 가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서 점점 얘가 멀어지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그 와중에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들리겠지. 근데 그때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아까 구급차가 멈춰 있을 때보다 소리가 작아지고 낮아지더라는 거야. 2학년 때 배우지 않나 우리? 소리의 높낮이는 뭐에서 결정되지? 소리의 그 파동에 뭐 예를 들어 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폭이고, 그지? 소리가 고음, 저음이냐는 진동수지. 그래서 보니까 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거야.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이렌 소리가 나한테 오는 동안 파장이 어떻게 됐다? 가만히 멈춰 있을 때보다 길어졌다는 얘기인 거야. 길어졌구나라는 거를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이번에는 저 멀리서 구급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응? 나를 향해 오고 있어.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이 구급차가 오고 있는 동안에 들리는 사이렌 소리는 얘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보다 소리가 훨씬 더 점점점 다가오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파장을 재보니까 파장이 어떻게 돼? 짧아진 거야. 자, 그럼 봐라. 그래서 도플러라는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어떤 멀어지는 물체가 있어. 그지?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에게 오는 파장이 어떻게 되더라? 나에게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고요. 반대로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 물체에서 나오는 파동은 나한테 오는 동안 파장이 짧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다. 근데 이게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빛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네. 빛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허블이라는 사람이 어떤 은하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하더라도 이 동일하게 무슨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아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거는 파장이 지구로 오는 동안 길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어떨 때 길어진다고? 그 얘기는 뭐야? 이 A라는 별이 지구로부터 현재 뭐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별빛이 오는 동안 파장이 길어진 거구나. B도 뭐하더라? 멀어지고 있구나. 맞지? 멀어지는 거 이거지?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어느 방향에 있는 은하를 관측하더라도 모든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 그 얘기는 뭐다? 모든 은하들이 뭐하고 있다?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지구로부터 뭐 한다? 멀어지는 거야.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지. 자, 그런데 보니까 봐봐. A라는 애도 멀어지고 B라는 애도 멀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B라는 애가 어떻다고? 적색 편의가 더 많이 나타났지. 네.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빨리. 그러니까 얘도 멀어지는데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알아낸 거야. 네. 자, 봐봐. 너한테서 은하가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둘이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면 자, 사실 얘네가 멀어지는 건 얘가 진짜 가는 게 아니고 지구하고 얘 사이에 공간이 있지. 네.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 네. 근데 생각해봐. 똑같이 가면 이게 공간이 넓어진 거냐?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가고 얘는 가는데 얘가 더 빨리 가면은 얘하고 얘 사이 공간이 점점 넓어져. 그러니까 얘도 멀어지는데 얘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통해서 얘하고 얘 사이의 공간, 지구하고 이 사이 공간이 점점점 뭐하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우주가 팽창하는구나라는 걸 알아냈다고. 그지? 우주가 팽창. 그래서 거기 보면 꼭 기억해. 어느 방향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더라도 다 멀어지더라. 그런데 어떨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지? 잘 안 보이겠다?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어떻더라? 더 빨리 멀어지더라. 고로 우주가 뭐한다? 팽창한다. 근데 다시 얘기하자면 얘네가 멀어지는 얘네가 직접 가는 게 아니야. 지구하고 얘네 사이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지구에서 볼 땐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멀어지는 속도를 뭐라 부르냐면은 요걸 후퇴 속도라고 불러. 후퇴 속도. 알겠니?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은하와 은하 사이, 지구와 어떤 그 은하 사이의 공간이 뭐 하는 거다? 넓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얘네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봐. 어떤 은하를 보더라도 멀어지고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풍선이 있어. 풍선. 조그만 풍선에다 네가 점을 찍어 이렇게. 그 다음에 풍선을 불어. 풍선이 커지지? 맞아? 그럼 풍선을 불어 풍선이 커지는 동안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지?
멀어지지. 여기서 이 풍선이 우주라고 한다면 이 점은 은하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풍선을 쭉 부는 동안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멀어져. 그건 점이 간 거냐? 풍선이 늘어나면서 점과 점 사이가 멀어진 거지. 우주도 그런 식으로 팽창한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때 이 풍선이 팽창하는 게 우주가 팽창하는 거라면, 자, 얘가 풍선이 커질 때 뭐 여기를 중심으로 커지는 거니? 그냥 사방으로 다 커지는 거지? 서로 멀어지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도 서로 멀어지고 있고 얘하고 얘 사이도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긴 하는데 그게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 때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것은 그 뭐다? 걔네들 사이 공간이 뭐 하는 거다? 넓어지면서 팽창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팽창을 할 때는 한 점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게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우주 팽창에는 뭐가 없다? 중심이 없는 거야, 중심이. 그냥 중심이 없이 그냥 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지. 알겠니?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우주가 이렇게 팽창한다라는 걸 허블이 알아낸 거야.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계속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팽창을 해왔잖아. 자, 우주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팽창한다고 치자고. 그럼 거꾸로 가면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되겠냐? 점점 우주가 좁아져서 뭐야? 한 점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지? 맞지? 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믿은 사람들 중에 거꾸로 생각한 거지. 그럼 우주가 계속 팽창을 했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는 처음에 뭐였을 거다? 한 점이었을 거다. 그래서 우주는 태초에 한 점이었다가 어느 한순간 빵!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빅뱅 이론이야. 빅뱅 뭐야? 대폭발. 대폭발 이론이라고도 부르고 빅뱅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주가 처음에는 뭐였다? 우주는 한 점이었는데, 한 점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큰 폭발을 일으킨 거고, 일으켜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뭐다? 계속 팽창해 왔을 것이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야. 그지? 네. 그래서 한 점이었다가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에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팽창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빅뱅 이론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된다. 네.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 점이었으니까 온도 어땠겠냐? 겁나 높았겠지? 네. 맞지? 밀도는? 낮아? 밀도 높았죠. 겁나 높겠지. 맞아? 압력은? 겁나 높았겠지. 얘를 다 모아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가모프 또는 가모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건데, 이 사람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이었는데 그 한 점일 당시에는 뭐였다고? 온도 무지하게 높고 압력 무지하게 높고 밀도도 무지하게 높은 한 점이었다가 어느 한순간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지? 그게 대략 언제쯤으로 추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지, 우주의 나이 따지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지금으로부터 약 얼마? 약 137억 년.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아마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으로 아마 수정이 되긴 할 건데, 현재 너희가 배우는 참고서에는 그냥 137억 년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이 한 점이었던 우주가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켜서 현재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니? 그리고 현재도 뭐 하고 있다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 앞으로의 우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앞으로의 우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는 아니고, 그지? 어차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기억을 꼭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은하하고 우주 팽창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요 챕터 3 은하와 우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지?